에어컨이 작동하는 한 우리 피부 수분에는 에어컨이 작동을 멈출 때까지 계속 빼앗겨요. 잔주름도 나타나게 되고 가려움도 호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예민해지면서 홍조까지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진시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벌써 가을이에요. 여름에는 우리가 더워서 에어컨을 항상 틀기도 하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추워서 실내에서 보일러라던가 히터들을 틀게 되죠. 이번 여름 동안 에어컨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는 했지만 피부는 트러블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푸석푸석하고, 혹시 이런 느낌 혹시 받으셨나요? 만약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느낀 게 맞는데 왜 그런 걸까요? 에어컨이 만드는 그 인공바람은 우리 피부에 엄청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인공바람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인공바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볼까요? 자, 에어컨을 예로 들어 볼게요. 에어컨은 보통 실내에 두는 에어컨 본체와 외부에 두는 실외기로 나누어져 있어요. 에어컨을 작동시키면 실외기에서 외부의 공기를 빨아들여 내부에 있는 에어컨 본체로 차가운 공기를 내뿜게 되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바람은 수분이 아주 부족한 상태의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에어컨을 밀폐된 장소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비행기를 많이 타시는 것 같은데, 비행기를 장기적으로 탈 때 피부 건조함을 많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차갑고 건조한 공기는 순환이 안 돼서 계속 정체되어 있고, 그 공간에 있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건조한 공기의 수분을 빼앗기게 돼요. 자, 감독님, 우리가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공간에 계속 있으면 어느 정도의 수분이 빼앗기는지 아세요? 잠깐 뺏기지 않을까요? 에어컨이 작동하는 한 우리 피부 수분에는 에어컨이 작동을 멈출 때까지 계속 빼앗겨요. 에어컨을 틀어놓는 공간에 오래 있으면 있을수록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그리고 푸석푸석해지는 거죠. 피부가 건조하면 우리가 딱 느껴지잖아요. 뭔가 막 안에서 땡기기도 하고 탄력도 없어 보이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잔주름도 나타나게 되고 가려움도 호소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예민해지면서 홍조까지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습도가 낮아져서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 장벽, 피부층을 막고 있는 그 장벽 자체 기능이 약해져서 외부의 알러지원들이 그 사이로 침투를 해서 피부가 예민해지게 되고 수분이 소실되고, 그럼으로써 속건조함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공바람의 건조함만이 문제는 아니에요. 에어컨이나 히터 모두 기계 내부 안에 이 필터가 있어요. 그죠? 필터는 외부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던 먼지나 이물질들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 필터가 더러워질 경우도 문제가 생겨요. 필터가 더러워지면 냄새가 나서 불쾌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더 안 좋은 문제가 생겨요. 물기가 많은 필터에는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외부에 있던 먼지나 세균들이 만나서 균이 더 막 퍼지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요. 이런 필터를 통해 나온 바람도 당연히 이런 앞서 말했던 세균들을 어느 정도 포함한 채로 우리 피부에 닿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피부는 알러지 반응이라던가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피부라는 건 온도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에어컨이나 히터가 틀어져 있는 내부에 있다가 외부로 나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반복을 했을 경우에 외부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피부의 극단적인 온도 차이로 인해서 홍조가 악화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예민한 피부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사소한 자극에도 피부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기존에 쓰던 화장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쉽게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염증이 생기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에어컨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지만 겨울에는 히터를 틀잖아요. 히터도 에어컨과 원리는 같기 때문에 피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터를 오래 틀 경우에는 피부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우리 몸의 온도가 1도가 오르면 피지 분비량도 약 10%씩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두꺼운 메이크업을 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 안에서 히터를 오랫동안 틀게 되면은 피지 분비량이 그 밑에 증가하게 되고 메이크업 안쪽에서 피지에 저류가 생기면서 피부에 트러블이 잘 생기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이 건조한 인공 바람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급적으로 인공바람을 피부에 직접적으로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바람이 에어컨이나 히터에서 나왔을 때 직후가 가장 바람이 건조한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건조한 그 자체인 바람을 피부에 직접적으로 맞닿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빼앗기는 수분의 양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 안이나 아니면 외부에서나 실내에서나 에어컨이나 히터를 틀 때 너무 직접적으로 쐬는 거는 피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느 정도의 습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너무 건조함이 느껴질 경우에는 가습기 등을 활용을 해서 실내의 습도를 조절해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습도가 너무 낮아지게 되면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게 돼요. 외부가 건조해지면 피부는 수분을 뺏기지 않으려고 피부에 기름막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너무 건조하지 않게 잘 조절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피부 보습이에요. 보습제를 꾸준히 자주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피부가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보습제를 얇게 자주 한두 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시면 피부에 수분이 증발되는 것을 최대한 막아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수분 보충이에요. 제가 제 지인들도 그렇고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체내 수분 보충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물을 자주 마셔야 피부 속에 수분이 지속적으로 보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피부 수분이 빼앗기더라도 다시 계속해서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공바람이 얼마나 우리 피부에 안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봤어요. 결론적으로 인공바람은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의 수분을 빼앗아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어컨이나 히터 등 인공바람을 안 맞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꼭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인공바람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진심으로 느껴지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